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원내대표단을 꾸렸습니다. 역량도 있고 또 여러가지 신망도 갖고 있는 우리 재선의 안규백 의원님을 수석으로 발탁을 했고, 또 이찬열 우리 선임부대표 역시 제가 원내 수석할 때 아주 소통과 화합의 아주 달인입니다. 우리 당을 원내대표단을 잘 이끌어 주실 분으로 모셨습니다. 그 밖에도 저와 같이 원내대표단에서 일할 분들이 능력도 그렇고 인품도 모든 면에서 어려운 당을 잘 구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기대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또 국감 방해, 늑장 부실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이와 같은 퇴행적인 인식은 국감장에서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인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장관의 공식 지침으로 산하기관에 하달되었습니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하달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대통령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감사를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부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한 경고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외교부는 업무 추진비 자료를, 교육부는 인사위 회의록을, 국방부는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을 감추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늦장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 행사인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 삭감도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둡니다. 80년대 신군부 정권의 보도 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 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 명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음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고도 합니다. 국민은 정부의 위협에 맞서 다른 나라 메신저로 망명하고 해외로 뻗어가야 할 토종기업은 불의한 정부에 협력한 죄로 성남 민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1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 정부의 실상입니다. 또 우리 해군 주력함들의 전투 체계가 20년 전의 낡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당 김광진 의원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군의 대표적인 주위함인 을지문덕함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24번이나 시스템이 셧다운 됐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해군의 작전 불능, 안보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20년 전 낡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해군의 작전 불능과 안보 공백 사태, 또 40년 전 유신 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인식과 운영 시스템,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작전 운영 시스템,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국정 운영 시스템의 공통점은 바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고를 드립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열을, 사이버 검열을 철폐하십시오. 또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특혜를 위한 무분별한 거제철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헌법 제17조가 정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심하시고 카톡 사찰, 검열 중단은 기업을 살리고 우리 I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백재현 정책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통일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통일준비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대신해서 정치의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5.24 문제 등 남북 간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입장은 지난 10월 8일 개최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장관이 발한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직접 5.24 조치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데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저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 중상과 비난 금지에 그런 합의상에 이행을 하고 5.24 조치 처리를 통한 남북 교류 협력의 정상화, 남북 경협 사부 본격 추진, 이산가족 상봉의 정리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이 회담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간의 현안인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야말로 남북대화 골든타임을 명심해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국감 2주차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감,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국감이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주요 제인에 대한 채택이란 새누리당의 방해와 정부 자료 제출 거부, 부실 답변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경우 하도급에서 갑의 횡포를 그린 기업 증인의 채택이 무산되었고, 교민의 경우 새누리당의 김무선 대표 자녀의 교수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수원대 총장과 이사장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산업자원부 경우에는 장관님 지시상 의원 요구대로 처리 지침 산하기관에 하달해서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국감 답변서를 사전에 컨펌을 받도록 했습니다. 상세히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까지 됐습니다. 이 정부 국정감사 방해가 전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의료 영역 문제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쌍월 병원이 대한 불실 덩어림을 알면서도 청와대 허위 보고하여 영리병원 허가를 추진하게끔 한 보건복지부 형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의료기관의 영리자 법인, 추진 문제, 환자 복지를 무시하는 원격 의료 추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밝혀 무책임한 의료 영리화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대통령 이중 조카인 정지말 씨가 최대 주주인 컴퍼니 K파트너스가 최근 몇 달 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4개의 펀드를 관리하는 투자적 운영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회사가 맡은 정부 펀드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이 주도해 만든 것들로 모두 합하면 870억 원에 달합니다. 관련 상임에서 일할 관련된 특혜 의혹들을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카톡 등 메시지에 대한 정부 검열에 대해서 안행이, 미방이, 법사에 대해서 집중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석현 부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롭게 구성된 원내 지도부가 팀을 잘 이루어서 의원 간의 소통과 대여 관계에서도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통일부 대변인이 대북비라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라 정부가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과거에도 경찰이 막은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불법으로 막은 것입니까?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더라도 현존하는 위험에 대하여 즉각 제재 조치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막지 않고 구경만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결국 북한에 출판물을 보내는 행위인데 최소한의 검열이나 신고조차 요구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귓속말인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밴드까지 검열한 그 정부와는 또 다른 정부입니까? 풍선에 총격을 가하는 북한의 과민 반응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합니다. 진실로 규정이 없어서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비라 살포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여는 열쇠는 비라가 아니라 대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원내대표님의 신임 원내대표단에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의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잘 소통하고 화합하면 국민들하고도 잘 소통할 수 있고 대여 투쟁에서도 130명이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우측에 우리 재선의 우리 선임 부대표를 총괄하고 소통을 맡아서 해주시고 이찬열 우리 부대표님 짧게 인사 말씀. 인사 말씀 하시죠. 예, 마이크에서. 네, 이찬열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또 새로운 이름까지 그동안에 없던 직제 선임부대표라는 직제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선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4.16 세월호 사건 이후 참 너무나 힘든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 우리 그동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건함과 또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말할 수 없이 실추된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가 이것을 뭐 기회라고 그러면 뭐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온고지신 삼아서 새로운 새정치민주연합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을 하는데 저도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이 성공하는 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무선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좀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전정희 의원은 뭐 당에서도 수석부총장도 하시고 산업위에서 제가 정방위에 활동했는데 너무나 아주 일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총 책임지고 좀 잘 해주십시다. 그 외에도 뭐 많은 조언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정희 의원님. 네, 전북 익산을 출신 전정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원내 부대표단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난 6.4 지방선거 그리고 7.30 재보궐선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말 우리 당은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도약의 순간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윤근 원내대표님을 도와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균형감,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원내대표단에 유임된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십니다. 일을 잘한 점도 있지만 제가 꼭 필요해서 나가시겠다는 걸 제가 몇 번 여쭤봤습니다. 유대훈 선배님이 맏형으로서의 여러 가지로 인생의 지혜를 또 저한테 많이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셨습니다. 네, 서울 강북의 유대훈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요. 제 역할은 우임훈 원내대표님이 잘 원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계호 의원도 유임이 되셨는데 보궐선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계호가 의정활동, 의정생활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다시 원내 부대표로 유임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만 어려운 당 현실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서는 2016년 총선, 17년 대선에 반드시 승리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내부대표단은 아니지만 어저께 새로 간사로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다 있기 때문에 어저께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홍영표 간사. 네, 산업위의 새로운 간사를 맡게 된 홍영표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어제 산업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산업위의 상임위 국감이 오전에 정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산업위에서 소속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우리 그 산업위에 소속 상임위가 55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산업부의 기조실에 컨펌을 받아라 이런 문건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사실상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장관의 이런 지시에 의해서 실제로 소속기관이 제대로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굉장한 그 국감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고 조작하거나 가공하거나 은폐한 이런 것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어제 이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관은 내가 모르는 사실이다, 지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만은 어제 이렇게 실제로 산하기관에 보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진상을 밝히고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보고한 사실 자체가 완전히 새빨간 어떤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러한 어떤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앞으로 또 이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국회 증언 및 감정법을 위배한 불법 사례로 고발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됐고, 그 당시에 이 외초법이 그 재벌들의 편법 상속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해서 굉장한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조 원 이상의 투자와 14,000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법이다.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대통령이 촉구를 해서 이 법안이 어렵게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법은 SK와 GX 칼텍스의 외자 유치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SK와 GX 칼텍스의 관계자를 증언으로 세워서 확인한 결과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GX 칼텍스는 전혀 현재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근거도 없이 실제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사례로 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사실상 대재벌들의 손을 들어준 그런 사례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렇게 국민을 호도해서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내세우면서 재벌들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워낙 우리 당의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자원 그 외교, 또 그게 투입한 예산이 아마 39조인가가 낭비됐다고 되는데, 그 정도 우리 당에서 아마 우리 간사님께서 철저히 수십 조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넘겨서 관영 의원은 사실은 부대표를 한번 역임했습니다만은 전임 부대표께서 법률 담당이 완강히 사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또다시 우리 능력 있는 우리 김관영 의원에게 법률을 좀 담당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우윤근 원내대표님 모시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법률가로서의 경험을 최대한 당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대변인 차례입니다. 박완주 대변인 역시 제가 산업통상면에서 2년간 활동했는데요. 정말 아주 젊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박완주 대변인. 네, 원내 대변인으로 일요일 날 선임됐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고 그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획을 담당할 박남춘 의원은 완강히 사양을 하셨습니다. 지역구에 일도 많고 워낙 그쪽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인재가 당을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제가 전화를 붙들고 1시간 설득을 해가지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저 인천 남동과 박남춘입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사실 제 지역구가 생긴 이래 24년간 그 상대당에서만 계속 했던 곳이라서 그동안 지역구 관리 외에는 저는 딴 당직은 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윤근 대표님 중차대한 시기에 또 중책을 맡으셔서 또 말씀이 계셔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순간에 좀 맹자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맹자께서 천재이루의 기회도 인간이 공고히 쌓아놓은 성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견고히 쌓아놓은 성도 화합하고 단결하는 사람의 마음은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잘 모신 것 같아요. 벌써 품격이 있는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영교 의원은 어저께부터 맹활약입니다. 그저께부터 임명되자마자 기자분들하고도 점심시간에 아주 당의 공격을 한번 해주셨고, 법사위에서는 아주 만주 변호사 이상으로 정식으로 대한 변협에서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이 튼튼하게 살아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국민이 야당을 도와주셔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는 오늘 언론인들을 상대로 제가 원내대변인인 만큼 저희가 돈도 안 주고 홍보하는 공간이 언론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고 훌륭한 공간인데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내대표단은 아니시지만 늘 저희들과 함께 보조를 마쳐야 할 분입니다. 이분도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신데 아마 어렵게 우리 백재현 의장님 오신 분 같은 유성엽 우리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예, 사실 저는 그 정읍에서 이 국회로 출퇴근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수석 부의장을 맡게 되면은 매일 이런 시간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좀 사실은 고사를 좀 했었습니다만 능력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해서 우리 백재현 정책위 의장님께서 아주 간청을 하시는 바람에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좀 출퇴근 정치에 좀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 백재현 정책위 의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당이 그 활기차게 살아나도록 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 있었던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피아, 철피아에 이어서 또 하나의 관피아로 산피아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산림청, 산림조합 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전 산림청장, 엊그제 국감을 앞두고 사퇴한 산림조합 중앙회장 등 산림당국 전현직 간부들이 가족, 친척, 지인들을 다수 특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업, 축산업도 어렵지만 임업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장이 물러난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혜 채용된 당사자들도 하나하나 가려서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고 재발 방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모레 15일, 16일 세월호 참사 국감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해피아웃 실체를 명확히 밝혀서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또 상임 일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김경혁 의원하고 백승기 의원, 남용인순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오셨습니다. 저 우리 대표단들과 함께 그 예전에 징기스칸이 발주나 맹약이라고 해서 아주 젊은 시절에 징기스칸이 쫓겨가지고 진창밭으로 쫓겨갔습니다. 갈 데가 더 없는 데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발주나 맹약인데요. 19명이 갔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운 데까지 쫓겨가서 우리가 이 흙탕물을 우리는 함께 마시고 잊지 않을 것이다. 19명의 어려움을 진창밭에서 해서 대제국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 당이 아주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이 흙탕물을 함께 마시면서 적은 힘이나마 우리 당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공개받은 의원이 두 분 더 계시는데요. 박안주 의원님하고 서민주. 그래서 우리 청계는 다 했으니까. 네. 그럼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사이버 검열 그리고 이에서 이어지는 사이버 망명, 대한민국의 사이버 망명객이 150만이라고 합니다. 150만이면 엄청나고요. 이로 인해서 또 한국 토속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황교안 장관이 3번을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날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9월 18일에 대검을 비롯해서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하고 그 대책회의 잘했다면 낸 보도자료에 수시로 상시로
포탈을 모니터링하겠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 사실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낸 자랑하듯이 낸 보도자료 잘못됐다,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라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검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내라 라고 요구를 했고 검찰과 상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 감청 그리고 영장 발부 우리는 사실 어디서 어떻게까지 되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영장 발부는 과거 70년대 막걸리 보안법 시대 그대로입니다. 긴급조치 그대로인 이 시대의 영장 발부, 그래서 법원도 실질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패킷 감청, 사이버 검열의 95%는 국정원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이 부분 잘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 보호되어야 하고 이런 그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아니면 상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국회가 국정감사는 엄중하고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한가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중국 방문이 대선령 중국 방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감에 임하면서 각기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초놈을 아끼면서 비판과 대안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